2019 중국 갑조리그 박정환 구단과 한인 7단의 대결입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은 이상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초반 부분부터 굉장히 두기 편하게 진행이 돼서 박정환 구단이 무난하게 승리로 가지 않을까 생각했던 장면에서 박정환 구단이 우변 쪽에서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수순이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좋은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지고 있습니다. 복잡해졌어요, 바둑 자체가. 일단 한인 7단의 승부 호흡이 어느 정도는 좀 먹혀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불리한 한인 7단 입장에선 좋은 상황을 만들어낸 거고요. 이제는 중앙의 열분을 압박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젠 전체 중앙 백돌도 신경이 쓰여요. 역시 계속해서 백은 이 상변만 걱정거리가 없다면은 뭐 이곳으로 나가면은 흙이 살리기가 어려워요. 흙이 살리기가 어려운 모양인데 문제는 이런데 언저리가 다 선수의 사실 자체로 여길 뒀을 때 여기만 확실하게 살아보시오 해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뭐 살기야 살겠지만 뭐 한눈에 확 들어와서 쉽게 네. 사는 모양 아니거든요. 지금 하신 이야기가 너무나도 딱 공감이 가는 게 살긴 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근데 그게 한눈에 안 보이는 순간 피곤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뭐 선수만 되더라도 중앙 넉점은 살아있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면 얘기가 뭔가 좀 아직 나쁘진 않지만 뭔가 기분이 좀 좋지 않습니다. 지금의 진행 흐름. 결정적인 순간에 약간 물러나는 선택을 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그거는 나중에 큰 짐이 될 겁니다. 기분 감각이 더 좋았던 바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도 사람이니까요. 네. 사람을 생각하면은 더 좋게 봤을 거거든요.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근데 그래서 내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상황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뭔가 되게 길어졌는데요. 그리고 어려워졌어요. 네, 유리하다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기분은 쫓기는 기분이라서 기분은 아주 나쁩니다. 박정환 구단이 뭔가 좀 빨리 냉정을 되찾고 수순을 밟았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러니까 절에 같은 경우에는 이곳을 친 것으로 이쪽을 찝고 치받아 가라. 그런 얘기를 보여줬는데요. 근데 박정환 구단 또 왜 거길 단수 치죠? 이거 때리는 게 매력적이다? 뭐 이것도 사실 때려내긴 하는데 여기가 치받는 게 급소 같거든요, 이 바둑. 오늘 뭔가 박정환 구단이 승부처에서 약간 거길 네. 당했어요, 지금. 아니, 지금 이 자리가 급소인 이유가 딱 봐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여기가 백이 있으면 다 혹으로 완벽하게 연결해 흙이 자충이 되는 모양인데, 이 자리를 두는 순간 일단 백이 자체로 끊겨 있고요. 그리고 흙이 공백 하나 늘어났기 때문에 하변 쪽이 자충이 아닙니다, 지금. 박정환 구단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받아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패로 그리고 만들겠다. 이겨주겠다.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약간 다수점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먼저 돈 왔으니까 못 버리잖아요. 이런 거 때리면 이제는 뭐 패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 젖혀서 이런 식으로 둬서 아주 끝내버리려는 거였던 것 같은데 너무 달콤한 상상을 한 것 같아요. 상대도 뻔히 그게 보이는데 거기로 가겠습니까? 일단 치받아서 반격을 했습니다. 이거 좀 아쉬운데요. 뭔가 확 좋아질 수 있었는데요.
상황이 네, 아직은 뭐 그러니까 급소를 좀 못 둬서 아쉬울 뿐이지. 승률 기대치는 왠지 떨어질 것 같죠.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너무 급소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뭐 이걸로 졌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흐름이 확실히 흑 쪽으로 흘러간다는 인상을 지울 수는 없어요. 결국 그걸 되돌아와야 된다면 이게 역시 뒤집혔어요. 일단 좀 아쉽게 됐습니다. 박정환 구단. 네, 판칠단의 버팀이 참 만만치가 않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 판칠단이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상태이긴 하거든요. 네. 뭔가 상대방의 컨디션이 좋으면 약간 영향이 오기도 하잖아요. 좀 박정환 구단이 조금은 흔들리는 기색이 보이고요. 이제부터는 오히려 불리하다는 마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오히려 좀 상대를 압박하면서 쪼인다라는 느낌으로 후반전을 맞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양이 너무 안 좋거든요. 지금 여기 진짜 두고두고 후회되네요. 붙인 수에 이어서 여기 못 둔 거. 두 번의 큰 실수가 나왔어요, 박정환 구단.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이 한 판 두면서 사실 10% 떨어뜨리는 수도 별로 안 두거든요. 네. 근데 지금 30%짜리를 두 번 뒀는데 이게 믿겨지시나요? 30%를 손해보는 수를 박정환 구단이 한 판에 두 번을 둔다. 처음 보는데요, 일단. 더구나 시간이 긴 바둑에서. 네. 제가 근데 첫 번째도 너무 아쉬웠지만 두 번째가 진짜 아쉽네요. 여기는 진짜 너무 두터운 자리였는데요. 딱 막는 순간 모든 걱정거리가 좀 사라지는 듯한 그런 장면이 될 수 있었는데 이 자리 한 번 당하니까 연결하려면 또 거의 사실상 공배를 두면서 연결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롭습니다. 더군다나 여기가 뭐가 포인트냐면 여기가 비어있는 게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백돌에 6일 뒀다면 이게 자충을 꽉 차서 운신이 굉장히 불편한데 지금은 치받아지면서 운신이 좀 많이 편해졌죠. 거기는 뭐 큰 의미가 있는 혹시 의미가 있으려면 패가 났을 때 네. 패감의 가치를 키우는 정도는 있을까요? 뭐 흑입장에서 손해는 전혀 아니니까요. 마치 뭐 인공지능처럼 저 자리를 일단 하나 두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초읽힐 리는 없을 것 같고요. 판인 7단은 하변 쪽을 지키기 전에 먼저 막아서 이런 수를 이제 교환을 시켜놓고 그때 지키고 거의 똑같을 것 같은데요. 의미는 여길 지키는 순간 막아도 호구가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런 모양이고요. 막을 수는 없죠. 지금 이게 축이 아니기 때문에. 마늘모로 버텼는데 이득인가요? 그렇게 이득이 더 떨어졌어요. 이것도 실수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걸 두면 근데 여전히 여기 두면은 아까 저렇게 떨어진 만큼은 아닐 것 같아요. 여기가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여기를 뒀을 때 어차피 사는 것은 뭐 이렇게 두고 치받는 수가 있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안영준 프로가 밑에 이제 호구를 하나 쳐놓는 이유는 그곳을 두지 않고 진행시켰다가 하는데 그 자리로 바로 끊기죠. 여기가 치받아서 살게 되면 그래도 아까보다는 지분은 좀 이득 본 것 같거든요. 아직은 추격 사정 범위 안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도 지금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 그렇지 아직까지는 뭐 이봐도 확실하게 졌다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워낙 저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보는 것보다도 백이 편했고 뭐 그런 흐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흐름 때문에 사실 이런 저희도 모르게 네. 약간 부정적인 맥락으로 바둑을 바라보고 있기는 한데요.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바둑을 두라고 하면은 아직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지금 이 상태에서 두면은 아마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흙이 좋긴 한데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0이면은 그러니까 제가 100이면 아 버텨야지 네. 라고 생각을 할 테고요. 흑이면은 아 이게 약간 좋기는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네. 잡으러 가기. 저 상변 잡으러 가는 거는 너무 부담이 큰데 살려주면 바로 지는데 잡으러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설프게 쉽게 두자니 너무 미세하고요. 너무 네. 미세하니까요. 상변이 참 이게 재미있는 게 바둑이 흙이 나빠지면 무조건 다 잡으러 가는데 또 바둑이 흙이 좀 편해지면 잡으러 가는 수를 또 거의 둘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100% 졌다고 생각하면 잡으러 가면 그게 오히려 50대 50 싸움이 되는 건데 네. 내가 바둑이 좀 좋은데 이게 잡으러 가면 무조건 지거든요. 그러면 굳이 50대 50 싸움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네. 지금쯤은 두 선수 모두 특히 판이 선수는 형태가 나쁘지 않아졌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창고도 자체가 지금 하변 쪽 여기에 호구로 두고 이 치받는 수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이야기를 했고 흙이 하변 쪽을 계속 둬서 우하기를 사는 창고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상변 쪽을 공격을 가긴 가요. 가긴 가는데 붙이고 이 자리를 둬요. 여기가 또 급소인가요? 뭐 이런 데 두면 있고 이제 이수가 있어서 살아있다. 그런 살아있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여기를 두면은 이걸 잡고 두고 여기 붙이는 것까지 지금 보여주고 65대 34. 65대 34면 사실 한 집 반 정도 차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바둑이죠. 네. 박정환 구단의 좀 끝내기를 믿고 계속 보겠습니다. 박정환 구단의 끝내기야 모두가 인정하는 네. 그런 강력함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끝내기보다 이제 박정환 구단 스스로가 이 바둑은 잘못됐다라는 인식하는 시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지금은 확실히 좋다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나쁜지 정확한 판단만 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박정환 구단이 겪은 경험이 절대 적지가 않은데 네. 그 정도는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믿어봐야죠. 그렇죠. 지금 불리하다고도 확실히 생각하고 바둑을 저도 침착하게 보니까 아직은 뭐 제가 흙으로 두면 도저히 이길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상대가 박정환 구단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리고 이 바둑 흙을 잡는다면 좋다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판단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박정환 구단이 힘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확실히 하려면 이건 진짜 내가 둬도 아무리 상대가 박정환이라도 이길 수 있다 이 정도부터는 그런 확신이 들면은 진짜 거의 졌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상변에 잡는 무슨 수익기를 확실하게 하지 못하는 이상 사실 저기를 못 잡으면 되게 미세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잡으러 갈 확신이 안 드는 상황에서 이 정도 상태면은 글쎄요.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확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대체 이거 좋은데 어떻게 정리해야 돼 하면서 초조해 할 것 같은데요. 거의 뭐 눈물 겪겠죠. 드디어 우리 한번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다 결국 역전패하는 게 너무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충분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좋은 기회를 좀 몇 번 놓쳤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지만 아직 집중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격차입니다. 잡으러 가는 것 같아요.
저수는 일단 약간 그런 액션이긴 한데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네. 잡으러 갈지 안 잡으러 갈지는 어느 시점에서 바꿀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수의 액션은 약간 반쯤은 잡으러 가겠다라고 약간 엄포를 놓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오히려 잘 살 수만 있으면 지금 이 바둑은 어떻게 보면은 좋았던 흐름을 잇고 오히려 안 좋았던 약간 안 좋았던 바둑을 따라간다라는 생각으로 두고 박정환 구단이 그렇게 끝내기를 밟아간다면은 충분히 박정환 구단의 실력이라면 다시 우세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워낙 좋았던 흐름에서 오히려 좀 나빠져서 안 좋아지나 힘들어지나 했는데 판인 7단도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 무리한 공격을 했고 지금 상변의 진행은 흑 입장에서 별게 없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저기를 뛰어서 두네요. 그냥 단수 쳐서 이렇게 이제 진행시켜 놓고 우하기를 잡는 게 아니라 단수보다 이 뛰어져 있는 게 오히려 득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상 쪽을 흑이 잡고요. 백이 우하 쪽을 네. 잡는 그런 바꿔치기가 완성이 됐고 그래도 그나마 좀 선방한 느낌이 들죠. 굉장히 선방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미세한 상황에서 끝내기로 지금 가는 분위기잖아요. 또 이런 부분은 또 박정환 구단이 워낙 장기로 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왠지 느낌이 좀 부러질 만한 그런 듯한 느낌에서 일단 미세한 바둑으로 끝내기 단계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뭔가 불안불안하다가 정리가 되면서 유리하진 않지만 그냥 미세하게 끝내기 간다고 하니까 다시 그냥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보니까요. 이 정도면 이기지 않을까? 그쵸. 편안해지는데요. 일단 이게 박정환 구단이 주는 편안함이긴 한데요. 네. 이거 뭐 미세하면 박정환 구단이 이기겠지. 네. 뭐 예를 들어서 반집 승부가 되고 서로 반집을 다투면 그래도 박정환 구단이 마무리가 좋지 않을까. 네. 이제 뭔가 되게 위험했던 그 흐름이 지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리가 그냥 되긴 됐잖아요. 네. 네. 확실히 이게 박정환 구단이 가진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신진서 구단도 마무리가 정확합니다만 또 뭔가 박정환 구단이 주는 안정감까지는 아직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신진서 구단 전투가 아쉽게 끝나면 더 아쉬운 선수고요. 두 사람의 색깔은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박정환 구단의 전공 분야로 돌입을 한 만큼 그래도 이겨주지 않을까. 네. 지금은 일단 굉장히 미세한 상태로 끝내기 단계에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를 끊어서 역시 이곳을
흑이 정리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백이 혹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뭐 이런 데가 혹시 받아줘야 된다면 이런 데가 들으면서 여기 전체를 다시 놓고 잡거나 여기도 백이 하나 선수를 해둘 수가 있죠. 좀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와 끊는 선택을 했고요. 이러면 백도 지금은 이곳으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나가면서 여기 자체가 너무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건 한 점 잡아서 집으로 손해고요. 그래서 백은 물러나고 이런 식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근데 그게 요거를 먼저 찔러놓을 수는 거기 먼저 찌르면 근데 백이 먼저 찌르면 혹시 여기서 그냥 느나요? 네. 그냥 늘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있는 게 후수가 근데 여기 찌르면 어떡하죠? 그냥 받아줘도요. 거기 두고 딴에서 받아줘도. 그래도 네. 여기 하나 집득으로 득본 것보다 여기 때리는 게 득이다. 네. 그래서 그냥 끊는 선택이 집으로 더 득이라고 판단한 판인 선수가 끊어갔고요. 저는 오히려 여기를 이제 단수 칠 때 그때 이제 나가는 거 그거는 너무 찌를 것 같은데요. 찌르면 여기요. 거기 하나 밀고요. 밀고 이제 이거 둘 때 때려내는 이걸 거. 따낸다는 거죠. 네. 이거는 너무 수가 날 것 같아요. 그 뭐 수가 안 나도 놓고 때리기만 해도 많이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얼핏 봐도 이건 뭐 수가 나겠네요. 수가 거의 누가 뭐 수상전을 일지도 모르겠는데요. 혹시 진짜 말 그대로 진다고 쳐도 다 놓고 따야 되기 때문에 손해가 아닙니다. 네. 반발이 불가능하고요. 근데 진짜 집을 세면 굉장히 미세한 바둑인데 박정환 구단이 두니까 이렇게 평안하죠. 이렇게 뭐가 여유가 있죠. 일단 여기가 어쨌든 여기가 사실은 저희가 불안하게 봤던 거는 여기가 미확실 지역이었잖아요. 상대방 네. 자체가 거기가 좀 정리가 되니까 박정환 구단이 모를 만한 변수가 사라져서 좀 여유 있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한데 집을 세 보면 엄청 미세하네요. 여기가 여기까지 45는 확실히 넘는 모양이거든요. 한 70집은 넘겠습니다. 네, 70집이 근데 넘어야 맞아요. 왜냐하면 백이 제가 이거를 백 여길 늘고 2선까지 셌는데 65랑 66이거든요. 2선은 그냥 최하로 센 거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그렇죠, 경계선을 그렇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65나 66으로 세지니까 흑이 70집이 넘어야 일단 되게 미세합니다. 근데 여기를 제가 말이 45지 요 손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정도 선 그러니까 100이 뭐 날짜를 해서 이 정도 선으로 돼도 젖혀 있는 게 선수가 이게 혹시 선수인가요? 근데 이게 선수면은 저는 그거 계속 그냥 선수라고 계산하고 있어갖고 선수네요. 되게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되게 절묘하네요. 아슬아슬하게 여기서 6일 두면 안 되잖아요. 네, 한 칸 띄어서 띄어서 잡을 때 이렇게 둬서 여기도 관계가 좀 있겠는데요. 일단 지금은 지금은 여기도 네. 수가 깔끔하게 나죠. 집어도 후구 쳐서. 막아도 나요. 그냥 거기 그거 상관없이 여기 막으면 되는군요. 네, 그쪽을 막아도 원래 수가 납니다. 쉽게 수가 나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도 조금 백이 두터운 게 아닐까. 그래도 잘 정리가 됐어요, 판이. 그러니까 저희가 해설하면서 가장 불안했던 부분이 집으로 확실히 이겼다는 확신이 없는데 이걸 혹시라도 다 잡으러 가는 승부수가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불안했던 건데 역시 집으로 만만치 않았던 바둑이고 결국 잡으러 가는 수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진행되니까 이제 걱정거리가 없이 그냥 미세한 바둑이 되면서 저희가 이 정도라면 그렇죠. 네. 그리고 바둑 자체도 백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네. 이 정도라면 불리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이겨주지 않을까? 그런 거죠. 네. 불리하면은 아, 그래도 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때 흑이 7이고 백이 3이다. 그럼 이제 한 집 정도 득을 봐야 되잖아요. 한두 집, 두 집은 득을 봐야 두 되는데. 집득 봐야 되면 조금 뭔가 애매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6대 4 정도 한 집이다. 하면 네. 이제 박정환 구단이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오히려 백이 나은 것 같아요. 바둑이. 되게 한 느낌은 한 55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5대 5에서 6대 4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니면 6대 4는 돼 보이시나요? 네, 오히려 백이 두기가 되게 편한 바둑인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여기도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여기가 흑이 집을 만들면서 끊어지면 여기 대마도 못 살아 있기 때문에 물론 먼 얘기입니다만 사소한 거라도 신경 쓸 게 있는 만큼 마이너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여기도 나중에 끊어서 끝내게 하는 수법이 또 있고요. 뭔가 백이 득볼 자리가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반면에 백집들은 다 탄탄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더 줄어들 데가 없거든요. 네, 지금 8인 7단이 둔 곳도 굉장히 큰 끝내기고 이수가 큰 끝내기인 이유는 이 좌악이 쪽 끊어갔을 때 이럴 때 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원래는 수가 나야 되는데 지금은 수가 나지 않아요. 잡혀 있습니다. 근데 절에는 되게 거의 부친수도 절해가 추천한 수법인데요. 절의 승률 기대치가 이게 맞나요? 제가 보고 있는 게? 저도 같이 이제 한큐 바둑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를 두면서 백승률이 80%가 됐습니다. 흑이 여기를 두고요. 아, 흑이 지금 그 좌악이 는 것보다는 일단 하변이 더 그럼 컸나 보네요. 여기를 둬야. 근데 그것도 이제 그것조차도 지금 손해라고 보는 거거든요. 흑이 여기를 띄었어야 되는데 또 빠졌다. 갑자기 전래가 그렇게까지 높은 기대치를 보고 보여준다니까 푸근해지는데요. 자, 일단 하변 쪽 같은 경우는 이 붙임수 하나로 이 붙였을 때 이제 흙이 만약에 젖히면 이런 식으로 되젖힙니다. 그래서 끊게 되면은 끊고 이 한 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이 젖히는 것이 의미가 없고요. 지금 이 는수도 인공지능은 약간 실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자리를 한 칸을 띄어서 100으로 하여금 후수를 잡게 하고 이제 흙이 다른 곳을 가야 된다 그런 뜻이었는데 일단 늘게 되면서 이 교환 하나로 인해서 흙이 한 칸을 띄어서 이제 넘어간다고 해도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집 자체가 굉장히 이제 별거 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박정환 구단은 우변 이 선수 끝내기를 하고 아마도 이제 이쪽 부분을 둘 거예요. 갑자기 승률 기대치가 확 올라가니까 흑이 뭘 그렇게 잘못 뒀나 싶은데 일단 여기를 낮게 평가한 것 같긴 해요. 이쪽을 뒀어야 한다. 근데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앙도 젖혀서 처리하는 것은 다음 퍼스에 이런 곳이 선수가 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두터운 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뭐 9대1이라고 생각하는 건 무리가 사람으로서는 있겠죠. 말이 안 되는데요. 일단 뭐 뛰어 들어가는 수도 악수라고 생각이 되진 않네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 정도 격차는 아니더라도 둘 곳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제 박정원 구단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타이밍이잖아요. 네. 개괄해 보니까 조금 이겼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곳 날짜 괜찮나요, 여기? 그러니까 저는 거기 날일자가 사실 너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박정원 구단은 그냥 무난하게 어차피 여기는 넘어가 있다? 아니 근데 중앙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기 뭐 받아도 지금 여기 날일자 두면은 이게 지금 연결이 확실한 건지가 의문이었는데 이런 걸 이으면 끊어졌는데요. 너무 위험한데 이거 끊어진 거 같은데요. 자상기 젖힌 것은 뭐 자상기만 넣고 보면은 이제 이 자리를 백이 원래 물러나야 되고 안 두면 여기 붙여서 끝내기 당하는 게 크긴 큰데요. 근데 이러면 백집이 너무 만약에 저 한 점이 끊어지는 날에는 갑자기 집이 너무 많이 나죠. 뭐 저희가 착각할 만한 것도 없는데요. 중앙은 저거 있는 거는 끊겠다는 좀 사전 공작이거든요. 네. 이제는 이 모양이 손 빼기가 어렵죠. 여기가 백이 뛰어 들어가게 되면은 넘어갈 수가 없죠. 넘어간다고 쳐도 여기 이쪽으로 둔다고 쳐도 뭐 집으로 너무 당하니까요. 네. 연결해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둑이 바로 끝나는 거고요. 이건 우변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이거는 그냥 잡으면 이긴 것 같은데요. 네, 저의 개가도 중앙을 그래도 날일자 했다는 도를 그냥 잡으면은 백지 당연히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집으로 세도 백이 70집이 돼버리거든요. 그걸 잡는 순간. 근데 흑은 앞만 지어봐야 75 이상 만들 수가 없는데요. 이거 굉장히 저희가 불안해했던 거와 다른 아니, 불안했던 게 굉장히 약간 쑥스러워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게 믿음이 없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혹시 그냥 박정환 구단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변이 저희가 계속 불안했던 거는 상변이 중앙 쪽이 너무 두터워지면서 혹시 잡으러 갔을 때에 대한 확실한 술기가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저기가 딱 정리가 되는 순간 바둑이 안 나쁘고 미세하네. 그렇다면 근데 참 대단한 게 박정환 구단 두 번 잘못해서 한 전투에서 50% 날렸거든요. 네. 승률 대치 50% 날려도 이기네요. 지금은 네, 중앙 잡는 게 맞습니다. 지금 살 수가 없고요, 흑이. 너무 더구나 그 뭐 50% 손해 보고 뭘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뒀을 뿐인데 그 뭐 판인칠단이 못 뒀다고 해야 될지 박정환 구단이 잘 뒀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판인칠단은 전투가 장점인 선수네요. 네. 전투가 딱 끝나니까 정리하는 길에서 약간 헛손질이 더해지면서 저거 잡아서는 백이 질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백집이 너무 많이 났어요. 저기는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흑이 날일자를 했던 곳을 백이 그냥 잡았습니다. 돌이 없어야 차라리 나은 시점이 네. 돼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그 절에가 이곳을 두지 말고 이런 데를 두어놓고 받을 때
여기를 두라고 했던 부분이 역시 이곳이 백이 관통을 하면서 중앙 쪽의 발전성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후수를 잡고 백이 먼저 이쪽에 오게 돼서는 이제 뭐 백승이 좀 백이 좀 더 된다. 좋아진다. 네. 참 진짜 전투 하나에 승률 50% 손해 보는 것도 보기 드문 박정환 구단의 실패인데 그렇죠. 그러고도 이겼다는 것도 또 신기하기도 합니다. 네. 이거는 거의 이겼다고 봐야 되거든요.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확실히 덤에 걸린 바둑이에요. 이제 저희가 아까부터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둬도 이길 때는 확실히 이겼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제가 끝내기가 센 편이 아닌데도 내가 둬도 이겼어라고 네. 할 수 있는 단계거든요. 큰 차이는 안 나지만 거의 다뒀기 때문에 이긴다고 생각하는 타이밍인데요. 그렇죠. 이거 뭐 끝내기가 변수가 아예 없으니까요. 네. 아무리 손해를 보고 싶어도 손해를 볼 공간이 있어야 손해를 보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거는 이건 이겼다 생각하면서 마무리할 단계인데 근데 백이 박정환 구단이다. 걱정이 없죠. 이거는 승리를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파닌치산 전투는 정말 좋았거든요. 뭔가 우변에서 박정환 구단을 상대로 전투를 이끌어가는 과정은 정말 좋았는데 딱 전투가 끝나고 글쎄요, 상변 날짜가 결과적으로는 패착이 됐을까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거기서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사실 실패로 돌아갔을 때도 진짜 엄청 미세한 바둑이긴 하지만 두 선수의 끝내기 실력을 감안했을 때는 역시 좀 더 이득 볼 수 있는 잡으러 가는 공격이 아니라 좀 이득 보는 공격으로 갔었어야 합니다. 저는 이 5점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2점 잡는 게 남아 있었고 여기가 못 사는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여기가 살아 있었어야 중앙 백돌도 좀 압박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좀 달라질 수가 있었는데 네. 이걸 두는 순간 어쩔 수 없이 잡으러 가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게 판인 선수의 패인이 아닐까. 저는 이 수가 패착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대로 끝난다면요. 네. 지금은 덤이 뭐 미세한 느낌이 아닙니다. 중앙 한 점이 잡히면서는. 네, 중앙 한 점이 잡혀서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당당하게 제가 둬도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여기서는 어떤 프로가 와도 네. 백을 잡고 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끝내기가 할 곳도 없고 차이도 적지 않고요. 네. 지금 한 2집 반? 그 정도 차이는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최소한 그 정도는 나는 느낌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번 라운드 다른 대국의 이제 경기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요. 신진서 구단은 또 이겼네요. 또 이겼어요. 네, 또 이겼어요. 2연승이죠. 22연승. 네. 이제는 그냥 과거에 그랬잖아요. 이게 이창호 구단이 지면 뉴스가 됐잖아요. 네. 이제 신진서 구단의 승리는 더 이상 뉴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뒀다. 졌을 때가 차라리 뉴스가 되는 느낌이고요. 오히려 생각보다 굉장히 뭔가 바둑 내용은 저희가 보질 못했지만 엄청 어지러운 상태에서 2집 반을 이긴 걸로 봐서는 고생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 정도로 좀 혼란이 있었던 것 네.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 기세가 네. 승리를 이어줬고 사실 장타우 선수가 이름은 그렇게 뭐 유명한 기사가 아닙니다만 올해는 확실히 좋거든요. 네. 올 시즌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뭐 고전했어도 이상할 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승리를 거뒀고요. 갑조 리그의 이동은 역시 이겼네요. 그거 뭐 그것도 갑조리가 이동원도 네. 사실 그냥 이길 곳 강동윤 구단이 지금 중국의 리샹이 5단에게 오늘 10라운드 승리를 거뒀고요. 다른
박하민 선수가 패배를 했죠. 네, 박하민 6단은 라오이아너 8단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신민주 구단은 수혜 구단에게 패배를 했고요. 그러면 한 3승 2패에서 이바둑 정도 되나요? 네, 근데 이바둑은 아직 경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뭐 진행되면 당연히 승리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4승 2패에서 김지석 구단. 김지석 구단 바둑과 지금 김명훈 선수 바둑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석 구단은 렌샤오 선수와 두고 있고요. 김명훈 선수는 중국의 자오천이 선수와 대국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판만 남아 있으면은 변상일 선수. 아, 변상일 선수가 근데 변상일 선수가 졌어요. 중국의 왕스이 선수 이 바둑이 예, 속기였죠. 네, 이게 물론 기량이나 뭐 올해 성적 모든 면에서 변상일 선수가 압도하고 있긴 합니다만 역시 30초 초읽기로 진행이 되는 속기전에서는 변수가 많기는 네. 하거든요. 이 바둑 좀 아쉽네요. 이 바둑은 예상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4승 3패에서 거의 두 판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바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승리를 확신하는 게 변화의 여지가 아예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실 조금의 가능성만 남아 있어도 혹시 네, 이게 또 그렇죠. 설레발이 될까봐 우려해서 네. 말을 좀 아끼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대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변수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끝내기의 기술, 이제 박정환 선수의 정확한 끝내기를 좀 보면 되는 장면이긴 한데요. 그래도 변상일 선수가 너무 아쉽네요. 그러니까 뭔가 매치업상 좀 변수가 많다고는 해도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왜 더더욱 아쉽냐면 이게 근데 그 사이에 또 김명훈 선수도 패배를 했나요? 또 50% 정도로 마무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일단 변상일 선수 얘기를 이어가자면 변상일 선수가 이번에 중국을 출국하기 전에 네. 이제 뭐 제가 아까 지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각오들이 좀 오히려 부담이 됐던 게 아닌가 싶고요. 한판 또 강자 펑리아오 선수한테 이겼는데 뜻밖의 일격을 좀 당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변상일 선수가 또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워낙 변상일 선수가 속해 있는 장시팀 자체가 좀 깔끔하게 완성이 되어 있는 팀이어서 네. 사실 굳이 용병이 없어도 되는 팀이기도 하거든요. 보니까 선수들이 좀 만약에 그 팀 말고 갈 곳이 좀 없다. 정 없으면은 모르겠지만 뭔가 그런 좀 보험으로 용병을 쓰는 팀들은 좀 안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변상일 선수의 경우는 되게 애매해요. 작년까지만 해도 팀에서 많이 불렀고 실제로 그 장시팀과 관련 있는 대회 때 오히려 한국 대표 나간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도 꼭 와달라 네. 뭐 이런 얘기를 부탁을 했었고 뭐 당연히 많이 나가는 줄 알고 왔는데 갑자기 투샤오이 선수가 성장을 하면서 네. 이렇게 되면 우리 애를 키워야 되는 게 아닌가가 돼버리니까 좀 상황이 묘하게 됐거든요. 그래도 이번에 기회가 얻은 건 양카이언 선수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기회를 얻었던 건데 그래도 저는 플레이오프 가면 변상일 선수 부를 것 같아요. 네. 다만 정규리그는 안 불러보고 버텨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장시팀도 지금 순위가 9등이기 때문에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팀이거든요. 네. 지금 뭐 마무리는 정말 쉽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받고 또 이 받아야죠. 이렇게 받고 그냥 뭐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이게 제일 큰가요? 네, 거기 큰 것 같아요. 이걸 두면 더 이상 끝내기라고 할 데도 없네요. 그냥 두 집짜리 끝내기들만 좀 남아 있고요. 그나마도 몇 개 안 남아 있네요. 뭔가 판인 선수 입장에서도 아쉬움이 남을 만한 게 뭔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됐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이 바둑이 거의 다 두긴 했지만 과연 개가를 할지는 좀 의문일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이거를 근데 그 와중에 또 연장책을 차이가 이제 중국 룰 같은 경우에 개가를 하게 되면 이제 심판이 와서 도와주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복귀를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아마도 판인 선수가 이제 본인이 납득이 되면 그 시점에서 항복을 선언하지 않을까, 좀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닐까 추측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수치는 한 2집 반? 뭐 이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차이가 덜 나나요? 네, 그거보다는 조금 덜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예, 반집 승부 같진 뭐, 않은데요. 네, 네. 좀 반집 같지는 않고요. 아, 네, 이게 또 있어서. 좋은 끝내기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좋은 끝내기냐면 원래 여기는 백이 이제 젖혀 있고 흙이 한 번만 받아도 되는 그런 곳이고, 그렇게 되면 둘, 넷, 여섯, 여덟, 열세 집이 나는 곳이 지금 젖히고 흙이 이제 막고 이렇게 두면은 두 번을 둬야 되기 때문에 집이 줄어들어요. 여기가 흙이 먼저 꼬부렸다면 그걸 안 당했잖아요. 네. 이렇게 꼬부렸다면 백이 여기 차단하는 게 두터워서 한 집 반? 한 집 반? 두 집 반? 어차피 덤에 확실히 걸린 네. 바둑이고요. 저는 자학이 이 젖히는 수 여기서 거의 뭐 마음을 정리할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은 끝내기로 딱. 근데 아까 이 정도 차이인데 아까 여기서 89%가 말이 안 확인되는 되네요. 게 신기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박정환 선수가 끝내기를 손해본 게 정말 하나도 없는데, 이미 인공지능 여기 둘 때 한 집 반에서 두 집 반 사이, 두 집 반은 안 되고 한 집 반은 좀 넘는 그 언저리인데 90%. 그렇게 인공지능은 판단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람과 가장 큰 차이긴 한데요. 역시 여기서 끝이 난 것 같네요. 네, 박정환 구단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확실히 물론 오늘 봐도 완승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자신의 페이스를 찾아서 다시 중국 갑조리그 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 초반에는 정말 좋은 포서. 네. 제가 중반에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또 마무리분이 좋았거든요. 네. 오늘 대국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사실 저희가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인공지능의 그런 승률 그래프 말고도 너무 저희가 느끼기에 기분 좋게 흘러가서 박정환 구단이라면 거의 전투 한 번 없이 마무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좀 흔들리는 구간이 있었어요. 네. 네, 하지만 다시 그 위기를 넘어가고 정리가 되니까 역시 박정환 구단이다. 물론 완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내용의 바둑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네, 박정환 구단의 승리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